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영암 대불산단이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운행으로 무법 천국이 되고 있습니다. 수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경찰과 지자체 등의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의 무안국제공항 동시 이전을 수용해달라며 무안군민과 지역민들에게 절박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목포시가 걷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해 도심 곳곳에 보행자를 우선하는 도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한전공대 표적감사에 이어 출연금 재검토 등 한국에너지공대 흔들기를 중단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조선업체가 밀집해 있는 전남 영암 대불산단이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들의 무법 천국이 되고 있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이 출퇴근용으로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각종 사고에 노출돼 있고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찰 등 관계기관들은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전남 영암군 대불산단. 공장 노동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뒷부분에 번호판이 없습니다. 인근의 다른 공장으로 출근하는 노동자들도 마찬가지. 대부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습니다. 헬멧을 쓰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중앙선을 무시하고 역주행하기도 합니다. 출근 시간이 지난 뒤 공장 앞으로 가봤습니다. 주차돼 있는 오토바이 대부분은 번호판이 부착돼 있지 않습니다. 오토바이들이 인도 위에 버젓이 주차돼 있기도 합니다. 외국 번호판을 달고 있는 오토바이들도 있습니다.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는 사고가 나면 도주 가능성이 높고 보험 처리가 어렵다 보니 인근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 사고를 내고도 이렇게 도망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사고 접수를 보상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제 위험해 보이죠. 전남 영암 대불산단에서 번호판 없는 불법 오토바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장사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요. 그때부터 있었어요, 지금까지.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은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 경찰과 지자체는 주기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구입형 도시를 교통과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항상 두 번씩. 전남 영암 대불산단 내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들의 위험한 운행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의 무안국제공항 동시 이전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달라고 무안군과 도민들께 호소했습니다. 김 지사는 큰 절까지 올리며 절박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슴이 먹먹하다며 단상에 오른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와 전남은 상생해야 하고 공항 문제는 함께 해결해야 한다며 도민의 협조를 요청하는 큰 절을 올렸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도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꼭 협력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당초 계획과 달리 수년째 답을 찾지 못한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 문제. 최근 강기정 광주시장과의 전격 회동에서도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면서 김영록 지사가 전면에 나선 겁니다. 김 지사는 무안군의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이 함께 이전되는 것을 대승적으로 수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근 6년간 누적 적자가 930억 원에 달하는 등 무안국제공항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국제선과 국내선의 연계가 안 된 반쪽짜리 공항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덕도 신공항 등 세 곳 신공항 개항을 앞두고 5년 내에 무안국제공항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지 못하면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성장할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이 활성화돼야 전남 광주 관광객이 늘어나고 기업 투자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전 지역 피해를 상쇄할 획기적인 발전 방안과 지원 대책 마련에도 온 힘을 쏟겠다며 큰 절까지 올린 김영록 전남지사. 김 지사의 이번 담화는 그동안 광주 민간 군공항의 무안공항 이전과 관련해 가장 뚜렷한 의지 표현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무안군이 두 공항의 이전 지역으로 최적지라고 김영록 지사가 밝힌 만큼 군공항 이전 예정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 제시 등 이제는 광주시가 나서야 할 차례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이 같은 전라남도의 결단에 광주시가 어떤 화답을 내놓을지가 관심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의 호소에 일단 강기정 광주시장은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김영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영록 지사의 담화문 발표 직후 강기정 광주시장은 환영했습니다. 광주시는 소음을 유발하는 군공항을 옮겨야 하는 입장에서 전라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줘 감사하다며 김영록 전남지사에게 거듭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제가 그날 대화를 통해서 김영록 지사님의 그 생각과 또 전남도의 입장을 충분히 알게 됐고요. 광주와 전남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아주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는 모습을 제가 그날 대화에서 느꼈습니다. 무안군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영록 지사가 결단의 모습을 보인 만큼 이제 광주시가 화답할 차례입니다. 광주시 역시 전라남도가 바라는 광주 민간공항 국내선 이전과 주민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지켜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더디지만은 또박또박 나가는 거로 생각되어서 시도민 입장에서 명쾌하게 그냥 단칼에 정리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은 조금 더 기다려 주십사. 한편 이상익 군수가 직접 광주 군공항 유치를 찬성하고 나선 한평군은 김영록 전남지사의 담화에 불편한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평군 관계자는 군민의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군공항 유치를 노력했는데 소원한 감정이 든다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반면 무안군의회는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하나의 패키지로 이전하겠다는 주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무안군의회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차후에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 이전을 논의하기로 하는 등 2018년 체결했던 협약을 지키지 않는 신뢰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군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충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전 희망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이전 사업을 추진할 것을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에게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정의당 소속 전남도 의원들이 한국에너지공대 흔들기를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전남도 의원 60명은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한전공대 표적 감사에 이어 또다시 한전공대를 흔들고 있다며 출연금 재검토는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미래와 국민들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는 24일 누리호 3차 발사를 앞두고 현재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는 첫 실전 발사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실용위성을 궤도에 올릴 이번 3차 발사에는 민간 기술 이전 기업인 한화가 처음으로 참여하고 있고 고흥군도 향후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이전과는 달리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형 발사체의 고도화 사업으로 독자 개발한 우주발사체 누리호. 1, 2차 발사가 시험 발사 성격이었다면 이번 3차는 첫 실전 발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미 75톤급 액체 엔진을 제작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핵심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처음으로 참여했습니다. 또 앞으로 2년간 지구 궤도를 돌며 우주 방사선을 측정할 위성 등 모두 8기의 실제 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리는 우주 발사체로서의 첫 임무 도전이기도 합니다. 현재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는 이미 탑재할 위성이 보관동에 도착해 있고 발사 이틀 전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기 위해 점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 위성들을 누리호에 조립하는 절차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진행 중이고 누리호 자체는 현재 1단하고 2단이 서로 이제 결합이 완료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번 주 위성을 이제 누리호 3단에 조립을 하고 그것을 1단, 2단에 결합을 하게 되면 누리호 조립이 이제 완료되는 것이죠. 향후에는 누리호 반복 발사와 기술 이전, 발사의 신뢰성 확보라는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을 2027년까지 완료하고 누리호의 성능을 대폭 향상시킨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2032년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체계 종합기업의 참여와 나로우주센터 중심의 인프라 구축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품질 관리를 이제 계속 저희들이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항공연에서는 이제 지금 차세대 발사체 과제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지역과 공동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구축과 국가산단 조성을 앞두고 고흥군도 이번 3차 발사는 이전과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우주 발사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 산업 관련 경제 효과는 전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주 발사체 산업은 고흥군 내에서 제조, 시험, 연구, 발사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우주 플랫폼 고흥에서 한국형 발사체 개발의 완벽한 성공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목포시 면적은 5만 1,000제곱킬로미터로 전국에서 6번째로 작은 도시입니다. 인구 밀도도 1제곱킬로미터에 4,200여 명으로 전남에서 가장 높습니다. 작은 도시에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목포시. 인구 감소 등으로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목포 도심에 걷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요? 사람들이 걷다 보면 주변에 있는 가게들을 인지하게 되고 그 인지함으로써 그 가게를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그 효과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걷기가 건강에도 좋지만 도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목포 MBC는 오늘부터 연속 기획으로 걷기 좋은 도시 목포를 만들어가는 조건을 보도합니다. 먼저 보행자 중심의 도로가 시민들의 생활에 어떤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지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도심을 통과하던 철도 폐선 부지를 활용해 지난 2017년 완공된 웰빙 공원입니다. 우거진 나무 아래로 보행자와 자전거 전용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최고 좋은 자리가 시에서 이거 잘 만들어놨어요. 운동하고 지팽이 찍고 다니면서 운동해서 진짜 완쾌돼봤어요. 차량을 위한 도로가 아닌 보행자 중심 도로는 도심에서도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고시된 목포 근대 역사문화의 거리. 지난해까지 전선 지중화와 보행환경 개선, 디자인 도로 건설 등에 11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도로는 보도와 차도로 분리됐고 차도보다 보도가 넓은 게 특징입니다.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노란선도 구불구불하게 그려져 교통사고 유발을 막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자 안전을 지키는 CCTV와 LED 가로등 설치, 일방통행 실시 등 모든 게 보행자 중심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도차도 분리 사업을 가장 중점적으로 했고요. 기존의 차량 중심의 교통 운영 체계를 보행자 중심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동네가 말끔하고 깨끗하게 정비된 모습에 주민들의 반응은 일단 합격점입니다. 네, 일단 깨끗하잖아요. 동네가 깨끗해지고 누가 찾아와도 이 근대 역사거리고 시에서 신경을 쓰고 있고 시민들도 많이 관심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하지만 목포 도심에서 이 같은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이 시행된 곳은 근대 역사문화의 거리 단 한 곳뿐입니다. 근대 거리가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목포시는 당초 시내 12곳을 보행 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예산 문제입니다. 저희가 그 우선순위를 정했을 때 이곳 근대 역사 문화 거리가 1순위로. 목포시는 올해부터 제4차 보행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걷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예산 투입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면 계획은 그냥 계획에 그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앞두고 오늘 17일 오전 11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며 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도 함께할 걸로 보입니다. 한편 강 시장과 김 지사는 문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을 지냈습니다. 5.18 당시 숨져 안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의 유골들이 해남 예비군 훈련장에서 발굴돼 5.18 진상조사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5.18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24단과 31사단 장병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군인들이 시신을 매장했다고 지목한 해남군 백야리 예비군 훈련장을 조사한 결과
유골 3구가 발견돼 관련성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5.18 진상조사위는 오늘 해당 부대의 조사팀을 파견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광주 첨단대교 영산강에 기름이 유출돼 환경당국이 긴급 방제 작업에 나섰는데요. 유출 사고가 난 지역은 광주시가 생활용수를 끌어올리는 영산강 덕흥보 상류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첨단대교 인근을 흐르고 있는 영산강. 얼룩덜룩한 기름층이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 위로 주황색의 오일 펜스가 길게 펼쳐지고 기름을 빨아들이는 흡착포도 설치됩니다. 강물로 기름이 유출되면서 환경당국이 긴급 방제 작업에 나선 겁니다. 기름이 완전히 강을 다 덮고 내려가더라고요. 거의 강 바닥을 이렇게 위에를 다 덮고 내려갔었어요. 덮으면서. 이렇게 유출된 기름은 드론공원 인근에서 첨단대교까지 약 700m 구간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환경당국은 기름 유출량이 많지 않아 오염 정도가 미비하다며 시민들이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염 물질이 어디에서 유입된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첨단 1지구 산업단지와 인접한 북구 드론공원 인근 우수 관거를 통해 영산강에 기름이 흘러들어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피점 오염은 자동차라든지 이런 데서 흘렀던 그 기름이 아마 그 비가 온 다음에 아마 우수 관로를 통해 가지고 흐르지 않았느냐. 북구는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인근 맨홀과 우수 관로를 살피는 한편 추가 오염이나 어류 폐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천을 순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에 기름이 유출된 지점은 광주시가 취수하고 있는 덕흥보보다 상류 지역이어서 이날 시작하려고 했던 취수는 잠정 연기됐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부당집행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어제 전남도청 매점과 공무원 노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도청 일부 공무원들이 도청 1층 매점을 이용해 사무관리비로 유명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적 물품을 구매한 정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횡령과 예산 사용 지침 위반 의혹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주력할 방침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지난해 200건의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지난 2020년 60건이었던 교육활동 침해 신고 건수가 지난해 109건으로 증가했고, 광주에서는 지난해 모욕과 명예훼손 61건, 성폭력 범죄 9건 등 100건의 교권 침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어촌체험 휴양마을 집중안전 합동점검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어촌체험 휴양마을 가운데 숙박시설을 갖춘 11개 시군 26곳을 대상으로 6월 초까지 건축물 구조체의 상태와 소방시설 사용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신안군 자은도에 소규모 공연장을 갖춘 색다른 다목적 마을회관이 준공됐습니다. 발전소 주변 마을 특별 지원금 등 50억 원을 들여 지은 자은면 다목적 회관은 230석 규모의 연주홀 등을 갖추고 있는데, 최근 열린 준공 기념식에서는 피아노의 섬 자은도를 알리기 위한 연주자들의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오늘은 여름 같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엔 지금 우리 지역 16도로 시작하며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2도가량 더 높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27도까지 오르며 7월 초의 평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내일과 모레를 지나며 기온은 조금씩 떨어지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은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짙은 안개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전남 해안과 내륙 곳곳으로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껴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WHO 기준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 미세먼지는 오후 들어 양호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기온입니다. 아침엔 지금 목포 16도, 영암은 14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 최고 기온은 목포 27도, 영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남 남해안 지역 해남과 강진 13도로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해남 27도, 강진 29도를 보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수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 23도 보이겠습니다. 전해상 맑은 가운데 물결 잔잔하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전 11시 41분입니다. 당분간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참 이상하죠. 붓고 무겁고 쑤신다면서 왜 아픈데 약을 안 먹죠? 액상으로 빠르게 붓고 아픈 다리엔 1일 1포 뉴베인. 제약회사가 괜히 약 만들었겠어요? 노후 준비 어떡하죠? 걱정할 게 뭐 있나요? 푸른 씨앗이 있는데 중소기업 근로자도 사업주도 푸른 씨앗 심고 희망을 꽃피우세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매일 쓰는 잇몸이니까. 평생 쓸 잇몸이니까. 성분도 효과도 잘 확인해야죠. 4가지 복합 성분 이가탄. 약은 효과에 대한 약속입니다. 잇몸병엔 역시 이가탄. 우리 애들 슬슬 큰 물에서 놀아야지. 벌써 글로벌하게 놀고 있죠. 알아보고 있어. 이번엔 뉴욕 친구들을 만나볼까? 미국에서 유명한 손님이 BTV 잼에 오셨습니다. 세서미 스트리트. I love Elmo. I love you. What a kitty. 와우. 잼 하나면 영어로 논다? 영어가 논다. 이제 그만 볼까? 오케이. 영어도 스마트폰 습관도 I love them. I'd walk through the ocean for you and more. 당신이 꿈꿔왔던 SUV EV의 시작. 더 기아 EV9. Kia, movement that inspires. 9년 연속 판매 1위. 한CD를 만나면 덜 빠지니까 자신감이 살아요. 굵어지니까 볼륨이 살아나요. 풍성해지니까 스타일 살죠. 덜 빠지게, 굵어지게, 풍성하게. 탈모 관리에 역시 한CD. 풍성. 기억하나요? 가진 건 사람밖에 없던 나라. 견디기 힘든 그 시간을 이겨낸 사람들.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각자의 자리를 지켜준 당신의 60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하겠습니다. 늘 당신 곁에. 카카스.